안녕하세요. 오늘은 까미노 준비물이랑 까미노 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녀왔던 포르투갈 해안길을 중심으로 해서 2주 동안 얼마를 썼고, 그리고 꼭 들고 가야 될 것들. 이거는 안 들고 갔어도 됐겠다 했던 것들, 순례길을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등산화, 가방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들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가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조금 자극적으로 아예 짐을 안 들고 간다거나 그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 건 사실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들고 간 것들 위주로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띄워드릴게요. 일지정지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들고 갔던 것 중에서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아이템들을 제가 정리를 좀 했거든요. 그 첫 번째는 등산화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발목이 있는 등산화를 신고 갈지 아니면 발목이 아예 없는 등산화를 신고 갈지 그게 좀 고민이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순례길은 산을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지를 걷는 건데 굳이 그렇게 발목을 잡아주는 하이 등산화를 신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이들 신으시는 게 호카의 그 본디 8 이런 걸 많이 신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호카 본디를 평소에 자주 신거든요. 회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마트를 간다든지 항상 그냥 일상화 자체가 호카 본디였어요. 근데 호카 본디는 이게 너무 밑창이 말랑말랑하다 보니까 아치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아치가 이렇게 벌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호카 본디를 너무 오래 신고 걸으시면 이 아치 부분에 족저근막이라는 데가 이제 염증이 생길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그 호카 본디는 좀 비추하는 편이고요. 오히려 제가 신고 간 등산화는 그 예전에 올레길에서도 신고 갔던 캠프라인 등산화 10년 된 건데, 그것도 사실 완전 비춘 게 이게 10년 동안 등산화의 그 기술이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등산화를 굳이 사진 않으셔도 되지만, 저처럼 그냥 무게를 감수하고 가셔도 되지만, 그 무게를 고려했을 때는 새로 등산화를 좀 구매를 하셔가지고 하이로 신고 가시면 좋겠다 싶었던 게, 포르투갈 길의 경우에는 가끔가다 이제 산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산뿐만 아니라 바위를 걷는다든지 아니면 자갈길을 걷는다든지 그랬을 때 그 발목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도록 아니면 삐지 않도록 그렇게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등산화, 하이 등산화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이게 워낙 오래 장거리를 걷는 거다 보니까 조금 무게를 고려하셔서 가벼운 하이 등산화를 하나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혼자 생각한 것도 아니었고, 당시에 만나서 같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얘기를 해보니 등산화 로우로 신고 왔던 친구들 아니면 그냥 워킹화 로우로 신고 왔던 친구들도 나도 차라리 그냥 너처럼 하이 등산화 발목 있는 걸 신고 올 걸 그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조금이나마 덜 다치고 부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발목이 있는 등산화를 신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방일 것 같아요. 제가 그레고리 가방을 새로 구매를 해가지고 이걸 메고 갔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이 그냥 후기를 남기고 보니 여성은 S 혹은 M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럼 나도 내가 좀 여성으로서는 좀 더 등치가 있는 편이니 그냥 M을 사면 되겠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M을 샀었거든요. 근데 이걸 나중에 보니 저는 상체가 엄청 큰 편이라서 앉은 키가 크다고 하죠. 앉은 키가 큰 편이라서 이게 남자 사이즈 라지를 사야 이게 저의 토르소에 맞더라고요. 이거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나중에 아는 것도 웃기고, 예전에 그 올레길 갔을 때는 제가 미스테리 렌치를 이렇게 메고 갔었는데 당시에는 17, 18kg를 견디는데도 그렇게 어깨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생각해보면 사이즈가 딱히 없어서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무지하게 사이즈가 없는데 나는 그 모델이 사고 싶었던 나머지 그냥 그걸 샀는데 그게 남자 L 사이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는 되게 크면 어떻게 하지?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저의 정 사이즈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어깨랑 이런 데가 너무 아팠었는데 그게 아마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떤 가방을 들고 가시던지 사이즈를 되게 잘 맞추셔서 무조건 그 토르소 재보셔야 돼요.
그 사이즈 표 있잖아요. 그 표를 보시고 그 표에 맞춰서 어떻게 재는 법까지 다 적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줄자로 해서 꼭 그거 재보시고 그리고 자신한테 맞는 사이즈로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완전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가방이랑 등산화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가져갔던 물건 중에 가져갔는데 안 쓴 아이템, 그리고 가져가지 않아도 가서 사면 되는 아이템 등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가져갔는데 안 쓴 아이템은 등산 스틱, 헤드랜턴, 헤어밴드. 물론 헤어밴드 한 번 했어요. 그리고 필기구도 한 번 썼어요. 일기 쓴다고. 그리고 발가락 양말, 발가락 양말도 한 번 썼어요. 그리고 이북 리더기 아예 안 봤습니다. 무릎 보호대, 그리고 바세린 이렇게인데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등산 스틱은 제가 그 올레길 갈 때 그 오름이 되게 많아서 그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 순례길에서는 어쩌다 보니 마을 주민분들이 이렇게 여기로 가라고 말을 해줘서 사실 평지로 더 많이 다닌 것도 있고 등산 스틱을 딱 한 번 꺼내서 딱 한 번 썼던 것 같아요. 등산 스틱을 또 잘 쓰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그거를 쓰시는 게 좋겠지만 꼭 굳이 등산 스틱을 안 가져가도 그냥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산 스틱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헤드랜턴도 사실 새벽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한테는 헤드랜턴이 정말 필요한 거겠지만 이제 저는 오전 8시, 9시에 출발을 했던 사람이라서 헤드랜턴은 아예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어밴드도 사실 있으면 편하긴 해요. 헤어밴드를 하면 땀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는 걸 막아줘서 하면 편한데 굳이 없어도 되겠다 싶었고, 그리고 필기구는 물론 일기를 정말 꼬박꼬박 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겠지만 사실 저는 그냥 쉬느라 바빴거든요. 예를 들어 뭐 넷플릭스 하나로 더 보느라 바빴어가지고 필기구는 꼭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숙소에서 저 이거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빌릴 수 있는 상황이라 굳이 챙겨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양말도 순례길 가시는 분들 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집을 안 잡히기 위해서는 발가락 양말을 꼭 신어야 되고 그 위에 이제 등산 양말을 신어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서 굳이 사가지고 인진지를 가져갔는데 저는 오히려 그 발가락 양말 때문에 물집이 생긴 케이스라 그 발가락 양말을 저희가 평소에 신지 않잖아요. 평소에 신지 않는 발가락 양말을 그렇게 여기 이렇게 껴서 신다 보니 이 두세 번째 있던 그 발가락 여기 사이에 원래 없던 마찰이 계속 생기는 바람에 여기부터 시작해서 물집이 점점 커져서 좀 고생을 했었거든요. 발가락 양말을 정말 만든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정말 비추합니다. 물집이 그 발가락 양말 때문에 생긴 거라서 굳이 안 가져가도 그냥 등산 양말만 신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갈 때는 발가락 양말 절대 안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이북 리더기. 이북 리더기가 있으면 시간이 잘 가고 뭐 책을 읽을 수 있겠다. 쉬는 시간에는 이북 리더기로 책을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쉬는 시간이 되니까 책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북 리더기는 그냥 놓고 가는 게 더 좋았겠다 싶었고, 그리고 무릎 보호대도 이건 너무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무릎 보호대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 슬개골을 받쳐주는 무릎 보호대 하나랑 그리고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압박해서 무릎을 보호해주는 그 보호대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가져갔는데 저는 둘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근데 무릎이 정말 약하시고 이 무릎 보호대를 했는데 너무 효과를 많이 보셨다. 정말 나한테는 꼭 없어서면 안 되는 아이템이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고 가셔야 되는 아이템인 것 같은데 무릎이 별로 그렇게 약하지 않고 무릎 보호대를 하는 게 오히려 불편하다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냥 보통의 건장한 그냥 젊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무릎 보호대는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세린도 물집이 낮지만 바세린을 한 번? 2번 이렇게 바르고 안 발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집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 인진지 양말 신을 때 바세린을 바르고 신었거든요. 바세린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아예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안 가져가셔도 되는 게 이거는 현지에 가시면은 바세린 튜브형으로 나와요. 보통 바세린을 가져가면 그 약간 두꺼운 플라스틱 통에 있는 거를 뭐 용량이 작든 크든 그런 걸로 이제 가져가서 되게 부피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셔서 튜브형으로 작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냥 50ml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사서 들고 갔는데
차라리 바세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마트에 가셔가지고 바세린 튜브용을 사셔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서 사면 되는 아이템들이 몇 개 있거든요. 비누, 칫솔, 립밤, 진통제, 치약, 아까 그 말한 그 바세린까지. 그러니까 이런 소모품 같은 것들은 결국 그냥 한국에서 뭐 이구 지구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그 마트에 가가지고 거기서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가져가길 너무 잘했다는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등산화도 하이로 신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꼭 아셔야 되는 게 등산화를 뭐 구매하실 때부터 아시겠지만 좀 사이즈를 넉넉하게 구매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많이 걸으시면 이제 발이 점점 붓기 때문에 그 발이 붓는 것까지 생각을 하시고 사셔야지, 안 그러면은 저처럼 이제 나중에 새끼발톱에 이제 멍이 들어가지고 빠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 심지어 발이 원래 240, 245라서 250을 그때 샀던 건데 살이 붙는 바람에 발에도 살이 찐 것 같아요. 지금 몇 번 걸으니 발도 붓고 그대로 이제 발이 자꾸 껴가지고 이렇게 발가락을 오므리고 걷는 수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한 10 정도는 무조건 올려서 이제 구매하시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잘 가져갔다 생각하는 거는 이제 러닝 바람막이. 러닝 바람막이는 진짜 가볍거든요. 러닝 하시는 분들 바람막이 보시면 이제 무게 자체도 되게 가볍고 입고 벗고 입고 하는 게 되게 편해요. 저는 이제 아디다스 러닝 바람막이를 가져갔었는데 안에는 반팔 스포츠웨어 입고 그리고 위에는 이제 러닝 바람막이 입고 계절이 자꾸 바뀌거나 아니면 내 몸의 체온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입고 벗고 하기가 되게 편하다. 그래서 안에는 바람막이나 민소매를 입고 그 위에다가 이제 러닝 바람막이를 입고 다니시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다 판초 우위 같은 걸 가져가셨을 텐데 저는 판초 우위를 일부러 안 가져갔어요. 우위를 넣었었다가 그걸 뺐었거든요, 마지막에. 고어텍스 바람막이를 가져갔어가지고 고어텍스 바람막이 하나랑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방수 되는 이제 등산 바지를 항상 입었었는데, 근데 여기서 단점은 발까지 다 이제 방수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신발이 고어텍스가 아닌 이상 방수가 제대로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은 조금씩 젖긴 했으나 그 발 위에도 패드까지 해서 이렇게 3단 콤보로 항상 비가 오면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호우 경보가 있었던 날은 발이 되게 젖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짐을 조금 더 줄일 것인가, 아니면 나는 비를 아예 안 맞을 것인가, 어떤 게 나한테 더 우선순위인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정말 잘 쓴 아이템은 첫 번째, 빨래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량 우산입니다. 빨래망은 제가 빨래를 할 때 가끔 거기 술래길 위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빨래를 돌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거기서 빨래망에다가 다 넣어서 내 거는 거기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놓으면 되고, 혼자 돌리더라도 그렇게 빨래망에 그냥 한 번에 다 넣고 이렇게 돌리니까 훨씬 더 그냥 편하더라고요. 가져올 때도 바로 그냥 제 빨래망 하나만 딱 가져오면 되고, 빨래 세탁기에다가 넣을 때도 그냥 빨래망 하나만 딱 이렇게 던져 넣으면 돼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제 속옷이나 빨아야 될 옷들 보여줄 필요도 없거니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게 편해서 저는 빨래망은 진짜 강추드리고, 그리고 경량 우산은 우비를 안 가져가는데 우산을 가져가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경량 우산을 들고 가니 다 걷고 나서 제가 식당을 가거나 아니면 저녁에 그냥 마을 구경을 하러 가는데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냥 바로 그냥 경량 우산 하나만 쓰면 돼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물론 막 바람이 엄청 부는 곳에는 우산이 소용이 없긴 했어요. 그 나머지 우산이 풀어지기 전 그 날까지는 경량우산 진짜 잘 썼어요. 그 경량우산이 제게 몇 g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 진짜 600g도 안 됐을걸요? 그리고 사이즈도 되게 작거든요. 제가 몸이 큰 편이기 때문에 제가 쓰면 어린이용 우산을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게도 적게 나가면서 굳이 우비나 뭐 고어텍스 바람막이나 챙겨서 입고 가지 않아도 경량우산 하나면 되기 때문에 참 편하게 썼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러닝 모자나 뭐 반팔 티셔츠, 그리고 뭐
속옷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아시는 것들이라서 굳이 말을 안 드렸고, 대신 코멘트를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 브라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막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줄넘기를 한다든지 강도가 센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는 거기 때문에 그 요가 하실 때 쓸 수 있는 그 심리스 브라 같은 거 스포츠 브라로 챙겨 오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치약도 사실 고체 치약을 들고 갔는데, 고체 치약이 일반 치약과는 조금 다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체 치약을 한 일주일 넘게 쓰니까 이빨이 딱 끼는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그냥 마트에서 치약을 새로 그냥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아무것도 들고 오시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마트에서 치약을 하나 사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선크림을 가져갔는데 항상 제가 막 이렇게 바를 수가 없어요. 막 걸어다니면서 선크림 들고 다니면서 그걸 계속 챙겨 바를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요즘 작게 나오는 선스틱 있잖아요. 그 선스틱을 그냥 이렇게 뭐 주머니에 이런 데 들고 다니면서 그냥 발랐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크림을 들고 가기보다는 선스틱을 가져가셔가지고 타는 게 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타는 거 방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 같은 거는 여기서 마치고요. 만약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셀로 정리를 해놨는데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쓴 날이 마지막 날 도착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애들이랑 밥 먹고 제가 돈 내고 했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사실 동인이랑 다닐 때 그때도 막 핑퐁으로 내긴 했는데 개인 비용으로 1인용 비용으로 이제 그냥 다 계산을 해놨거든요. 보면 그 마지막 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쓴 날은 80유로 정도를 썼는데 배지를 계속 모으다 보니까 배지를 한 번에 많이 산 경우도기도 하고, 이날 그 동인이랑 헤어지는 날인데 점심을 비싼 걸 좀 먹었다 보니 35유로로 점심을 사용을 해서 그거 외에는 사실 일반적인 다른 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가장 적게 사용한 날을 보면 40유로밖에 안 써서 금액을 정말 아껴서 그냥 가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하루에 그럼 40유로씩 하면 제가 이를 만약에 다녔다고 쳐도 560유로 사용해서 이제 갈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560만 원이면 한 100만 원 하나요? 제가 근데 전체 금액으로 사용한 금액은 882.79유로고요. 이걸 환율 계산을 해봤더니 약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 자기 나름이고 자기가 얼마나 예산이 있는지에 따라서 금액이 좀 결정이 되는데, 보통 40에서 70유로, 80유로까지 사용한다. 근데 80유로도 정말 오버했을 때 사용이고, 보통 40유로에서 60유로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로 제가 알베르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포르투갈 길을 가기 전부터 계속 계획을 짰었거든요. 어떻게 갈 것인지 코스부터 시작해서 어느 알베르게를 가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최적의 알베르게 리스트를 사실 만들었어요. 왜냐면 자는 곳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어차피 동일한 금액을 주고 가서 잘 거라면 좀 더 좋은 그런 알베르게에서 자는 게 나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서, 저는 이 알베르게 리스트를 그냥 만든 건 아니고 구글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구글에서 알베르게를 검색해가지고 그 지역, 제가 갈 코스 기반으로 한, 아니면 그 포르투갈 해안길을 따라서 있는 알베르게 전체를 제가 다 하나하나씩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알베르게 리스트를 한두 세 개씩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많으면 한 5개, 6개씩도 저장을 해놨는데, 제가 간 곳만 해놓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알베르게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국 한 28개 도시라고 해야 되나요? 지역을 나눠서 해놨고, 지역 이름, 알베르게 이름, 알베르게 전화번호, 주소, 금액, 체크인 시간, 체크아웃 시간, 그리고 세탁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주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저녁을 거기서 먹을 수 있는지, 아침 조식을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웹사이트까지 이렇게 항목을 다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준비물이랑 알베르게 리스트랑 금액 정리한 거를 그 구글 시트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두고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링크를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다녀온 데는 따로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도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기까지는 말씀드렸고, 만약에 정말 궁금하신 게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뭐 드라이기는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헤어 에센스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전 참고로 헤어 에센스 가져갔거든요. 그렇게 사소한 것들도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술래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겠죠? 술래길 가시는 거 준비 열심히 하시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